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자료 구조고요. 문혜영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정렬이란 무엇일까? 바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자, 순서대로 줄을 서시오라는 거죠. 먼저 온 사람대로 서시오라는 조건이 있죠. 또는 키 순서대로 쓰시오. 또는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쓰시오. 라는 이런 조건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정렬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오름차순 방식이다, 내림차순 방식이다 라고 있는데 오름차순은 작은 것부터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ascending sort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부터요? 기준 조건이 있는데 하여튼 작은 것부터 점수로 따진다면 낮은 점수부터 키가 작은 사람부터 가나다 순서대로 이런 식이 이제 오름차순이 되고요. 내림차순은 큰 거부터 나열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적표다라고 하면 내림차순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오름차순, 작은 것이 1등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시간을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에요. 자, 100m 달리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100m 몇 초에 달리나요? 자, 18초에 들어온 학생이 있을 거고 25초에 들어온 학생이 있어요. 누가 1등이죠? 바로 A가 1등이죠. 값이 작은 것이 1등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관련된 것은 이제 보통 순위를 매길 때 오름차순으로 나열하고요. 보통 이제 점수를 가지고 이제 나열할 때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나열하느냐, 큰 것부터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오름차순이다, 내림차순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치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부 정렬이다, 외부 정렬이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내부 정렬은 이제 메인 메모리 주격 장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정렬에 비하면 이제 주격 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 정렬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양이 적을 때 적합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배우게 될 이제 정렬 방식은 내부 정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외부 정렬은 일단 데이터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 기억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정렬의 종류는 좀 읽기도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외부 정렬에 대한 종류, 소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이런 물고기가 있다. 그러면 작은 거부터 나열해. 작은 거 맨 앞에 와. 그 다음 이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무슨 정렬이라고요? 네, 오름차순 정렬. 다음에 큰 거부터 와. 가장 큰 물고기가 맨 앞에 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이 무슨 정렬이요? 바로 내림차순 정렬이다. 자, 오름차순 정렬이다, 내림차순 정렬이다 구분을 해주고요. 자, 내부 정렬은 뭐를 이용한다? 주기억 장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렬 기법, 삽입, 버블, 선택, 퀵, 힙, 투웨이, 머지, 소트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버블 정렬한다, 선택 정렬한다. 그 내부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알고리즘을 이제 실행을 할 때는 순식간에 끝나요. 그만큼 이제 컴퓨터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라고 이제 평균 따져 본 거죠. 데이터 크기가 n개였을 때 버블이다, 선택이다, 삽입 정렬 같은 경우는 평균 n제곱이 걸리고요. 퀵이다, 힙이다, 투웨이 머지 소트다 라는 것은 이제 평균적으로 n 로그 n의 시간이 걸리더라. 자, 여기서 이제 퀵 정렬에 대해서는 다른 건
평균이다, 최악이다가 동일한데요. 퀵정렬은 이제 평균 n 로그 n이가 되고요. 최악인 경우는 n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특별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구분해 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외부 정렬 방식은 뭐를 이용한다? 보조교육 장치를 이용한다.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러기도 하죠. 어떤 소트 방식이 있을까요? K-웨이 머지, 밸런스, 폴리페이스, 캐시케이드, 오실레이팅 이러한 것들이 모두 외부 정렬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투웨이 머지 소트가 있죠. 두 개씩 이의 지수승으로 묶어가는 방식인데, 자, 이거는 이제 K-웨이 머지예요.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K-웨이 머지 소트는 외부 정렬 방식입니다. 구분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 복잡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시간 복잡도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다라는 것은 명령어들이 그 알고리즘을 이룬 명령어들이 몇 번이나 실행되나, 그래서 알고리즘 수행 시 사용되는 기본 연산의 빈도수,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복잡도를 말을 할 때 시간 복잡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O로 표시하죠. 대문자 O로 표시하죠. 그래서 빅 O 표현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X의 제곱 BX 더하기 C가 있었을 때 이 값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최고차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고차항을 나타내서 빅 O로 표현한다면 X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값을 가장 크게 좌지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8n의 3승 더하기 다시 쓸게요. 자, 여러분이 보면은 18n의 3승 더하기 34n의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가 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거 n값 중에서 바로 이거죠. 그래서 5의 n3다. n의 3승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가 있다. 상수는 그냥 1이다. 빅5로 표현하면 1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1부터 n까지의 합계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1부터 n까지 합계는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법칙이 쓰면은 이건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n제곱이다 라고 이제 빅5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n이 주어졌을 때 시간 복잡도가 가장 큰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일이 계산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로그 2에 n이 있고 n 로그 2에 n이 있고 n의 제곱입니다. n의 제곱이 있었을 때 만약에 이제 n이 뭐라고 할까? 로그 2가 있기 때문에 2의 지수승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얘는 로그 2의 2가 되어서 1이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2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작은 거에서 큰 것 순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자, n이 8일 때 한번 볼게요. 로그 2에 8은 2의 3승이 되어서 얘는 3이 되고요. 8이 되고요. 8 곱하기 3 해서 24가 되고 8, 8에 6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n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연산 시간이 가장 빠른 것은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이 뭐 이런 n값을 임의로 대입을 해가지고 값의 변화를 본다면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n이 여러분이 봐보세요. 내가 어떤 값을 구할 때 데이터들 만약에 출구 조사를 한다. 그러면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과 그다음에 10만 명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정확도가 높을까요? 그러죠. n값이 클수록 정확도는 높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n을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n 대신에 8을 집어넣으면 2 이상부터는 일정한 규칙이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여러분이 이제 수동으로 계산을 할 때 n에다가 8을 넣어서 숫자들을 비교해 보면은 값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뭐를 나타낸다 라는 거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정렬 방식 중에서 이제 퀵 정렬이 가장 빠른 정렬 방식이가 되고, 또 추가 공간이 많이 요구되는 정렬 방식은 2way 머지 소트가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퀵 정렬, 2way 머지 소트 단답형 생각해 보고요. 삽입이다, 버블이다, 선택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과정을 기억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우리가 삽입, 버블, 선택 정렬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삽입해 가면서 정렬을 한다라는 건데요.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95614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삽입 정렬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1회전 때는 2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모두 오름차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59614가 되겠죠. 2회전 때는 3개를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659가 되겠고, 3회전 때는 4개를 정렬합니다. 1569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이요. 569가 되겠군요. 네. 다음에 이제 4회전 때는 4개를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14569다라고 해서 정렬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세부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5614라는 이제 원본 데이터가 있었을 때 1회전에서는 이 2번째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와 비교를 해서 작은 것을 앞에다 놓게 됩니다. 그러면 5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한번 써보면은 59614가 되는 거고, 2회전 때는 이제 기준이 몇 번째냐면 이제 3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3번째가 되어서 얘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가 작은 것이 오도록 해주고 다시 또 얘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6하고 9하고 비교를 해서 6이 더 작지요. 그래서 6 쓰고 그 다음에 9가 오게 되는 거죠. 자, 3회전 때는 4번째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얘와 비교합니다. 5하고 2를 비교했더니 1이 더 작죠. 그래서 서로 자리를 바꿔줍니다. 다음에는 이제 얘와 2번째와 비교하는 거죠. 5와 6을 비교해서 어때? 5가 더 작죠. 그래서 서로 자리를 바꾸고요. 6과 9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6이 더 작으니까 서로 자리를 바꿔주게 되는 거죠. 자, 4회전 때는 마지막 4번째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4와 2를 비교합니다.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엔 2번째 비교합니다. 자리를 바꿔야 되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5가 되는군요. 다음 3번째 비교합니다. 자리를 바꿔야 되겠군요. 여기가 5가 되고 얘가 6이 되는군요. 6과 9를 비교합니다. 서로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방식이 삽입 정렬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A형으로 여러분이 해보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B방식까지 해주면 되는데 결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것은 몇 단계 후 2회전한 결과는 해서 중간 결과를 물어봐요. 어떤 정렬 방식이든지 간에 최종치 값은 같아요.
그래서 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몇 회 전 후의 값은 무엇이냐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삽입정렬은 이렇게 하는 과정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정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정렬 방식은 이제 셀렉션, 소트다라고 하는데요. 자, 모든 값 중에서 최소값을 찾아 가지고 첫 위치에 놓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비교하면 자, 가장 작은 값을 여기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또 작은 값 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비교해서 놓고, 비교해서 놓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셀렉션 소트 방식이 되는데요. 자, 이 셀렉션 소트 방식도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션 소트 방식의 이제 세 가지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95614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1회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비교를 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되죠.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리 바꾸지 않죠. 이렇게 비교합니다. 서로 자리를 바꿔야 되죠. 자, 이렇게 비교합니다.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러면 1회전 결과 나오게 되는 값은 19654다 해서 이 첫 번째 값이 결정이 됩니다. 가장 작은 값이 첫 번째 온 거를 볼 수가 있죠. 2회전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부터 출발해서 비교해서 작은 값이 앞에 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작은 값이 앞에 오게, 이렇게 비교해서 작은 값이 앞에 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2회전 결과를 쓴다면 4965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작은 값이 맨 앞에 위치하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3회전 살펴보면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리를 바꾸고 이렇게 비교해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결정이 되고 4회전한 결과는 두 개를 비교해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1이 왔고 4가 왔고 5가 왔고 6이 왔고 9가 되어서 정렬된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선택 정렬의 다른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살펴볼까요? 6, 5, 8, 9, 4, 2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있었을 때 선택 정렬 두 번째 방법은 가장 큰 데이터를 찾아서 맨 뒤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바로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찾아서 맨 끝에 있는 자리값과 교환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럼 이제 맨 끝에는 무조건 큰 자리가 왔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에다가 남은 데이터들 중에 이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를 찾아서 이 자리에 있는 값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있어요? 8이 있군요. 그래서 8과 4를 서로 교환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는 가장 큰 값을 바로 이곳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 중에서 써볼까요? 6542가 지금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6과 2의 자리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데이터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얘와 자리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여기와 자리 바꿀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자기 본인 자리 들어오고 남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4, 5, 6, 8, 9다 라는 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지금 6개입니다. 그래서 1회전한 결과, 2회전한 결과, 3회전한 결과, 4회전한 결과, 5회전한 결과 이렇게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선택정렬 방식에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50과 10과 30과
20과 40이다. 자, 이거는 B라는 방법이었고, 이건 이제 C라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 하는 방법은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를 찾아서 첫 번째 자리로 오게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어때요? 10이 가장 작죠? 그래서 둘이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이게 1회전한 결과고 2회전한 결과는 이제 두 번째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와 얘와 저로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랬더니 20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20이 오고 이 자리에는 50이 가겠군요. 나머지도 써놓고요. 자, 3회전입니다. 이제 그 다음 작은 값은 이 자리로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32 보이죠? 그대로. 4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값은 여기 오게 되죠. 40과 50 중에서 어때요? 40이 더 작죠? 그래서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5개 있었을 때 이렇게 이제 4회전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 정렬 방식은 이렇게 3가지를 여러분이 모두 살펴보면 되겠군요. 네, 이번에는 버블 정렬입니다. 버블 정렬은 뽀글뽀글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정렬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동 모양이 거품 모양으로 수면에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한다 그거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비교해 가면서 서로 교환할 거 있으면 교환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 7, 2, 6, 5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버블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비교해서 작은 걸 앞으로, 자, 이렇게 비교해서 작은 걸 왼쪽으로, 비교해서 작은 걸 왼쪽, 비교해서 작은 걸 왼쪽으로 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7이 6, 5, 8이다 해서 가장 큰 데이터가 맨 뒤에 오게 됩니다. 이게 1회전한 결과가 됩니다. 2회전 들어갑니다. 자, 비교해서 서로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 되겠죠? 비교해서 서로 자리 바꿈, 비교해서 자리 바꿈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가 결정이 됩니다. 3회전 진행할까요? 자, 이렇게 비교해서 바꿀 거 없고 이렇게 비교해서 자리를 바꿔야 되겠군요. 그래서 얘가 결정이 되고 4회전 때입니다. 둘이 비교합니다. 바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2, 5, 6, 7, 8이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데이터가 5개 있었을 때 버블 정렬은 이제 4회전 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